오늘부터는 막바지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요. 이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하더라도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또 보도하는 게 전면 금지됩니다. 막바지 이제 표심 흐름을 가늠할 수 없는 이른바 블랙아웃 기간에 돌입하게 되는 건데요. 다만 이제 어제까지 실시한 여론조사는 그 조사 기간을 명시해서 오늘부터도 어쨌든 공표는 할 수 있습니다. 주요 격전지들에서 사실상 마지막으로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들 어떻게 나왔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제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최대 주요 격전지죠. 이 서울시장 선거의 여론조사는요. 오늘 발표된 두 개의 여론조사가 완전히 엇갈린 결과를 보였습니다. 말 그대로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들 정도로 혼전세를 보이고 있다는 뜻이 될 수 있는데요. 먼저 문화일보가 여론조사 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정원호 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지지율이 각각 39%로 동률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정원호 후보가 49.6%, 오세훈 후보가 36.4%로 이 오차 범위 밖 두 자릿수 격차를 보이며 정 후보가 앞섰습니다. 같은 대상을 비슷한 시기에 조사한 결과가 큰 차이를 보이면요. 이제 전문가들은 흔히 조사 방식이나 문항에 차이가 있어서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분석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앞서 소개해드린 두 여론조사의 경우에는요. 조사 대상, 기간이 거의 흡사했고요. 심지어 조사 방식은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완전히 엇갈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만큼 서울시장 선거가 지금 대혼전 양상이라는 걸 보여주는 방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동아일보가 의뢰한 여론조사의 경우에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서울 거주 유권자 800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이 됐고요. 문화일보가 의뢰한 여론조사의 경우에도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서울 거주 유권자 805명을 대상으로 역시 무선 전화 면접 방식으로 이루어졌지만 결과는 전해드린 대로 완전히 엇갈린 겁니다. 그동안 무선 ARS 방식이나 무선 전화 면접 방식이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를 수 있다. 이런 분석은 많이 나왔었지만 이번 두 여론조사의 경우에는 조사 방식까지 같은 상황이라서 그만큼 혼전 양상이 크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건데요. 여론조사 흐름에 대한 정원호, 오세훈 두 후보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저는 여론조사와 무관하게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박빙의 선거가 될 것이다. 큰 틀에서 전체적인 변화 추이는 우상향 중이다. 그 정도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정치권도 그렇고 이제 전문가들도 그렇고 사실 이제 이번에 어제 그제죠. 26일에 벌어졌던 서서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이게 과연 표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상당히 주시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지금 오늘 나온 동아일보와 문화일보의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 그 기간을 보면 동아일보는 24일부터 26일까지 실시를 했기 때문에 그 사고가 반영될 그런 여지가 조금 적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완전히 해석입니다. 또 문화일보가 의뢰한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26일부터 27일까지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응답한 응답자들, 그러니까 유권자들 같은 경우는 서서문 붕괴 참사를 충분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답변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문화일보의 여론조사에는 혹시 서서문 붕괴 참사의 그 영향이 다 반영이 된 건지 이 부분도 사실 궁금한데 아직 그것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에서는요, 여야 모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부산시장 그리고 대구시장 선거 여론조사 결과가 궁금합니다. 어떻게 나왔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발표된 부산시장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부산 거주 유권자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재수 민주당 후보가 45.8%,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가 39.5%로 오차 범위 내 접전 양상을 기록했고요. 대구시장 선거의 경우엔 이 지역 언론 TBC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5일과 26일 조사한 결과 김부겸 민주당 후보가 41.6%,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가 50.9%로 오차 범위 밖에서 추경호 후보가 우세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전통적으로 민주당의 텃밭으로 꼽히는 전북지사 선거의 경우는요, 이제 여야의 맞대결보다는 민주당의 이원택 후보,
그리고 앞서 금품 살포 의혹으로 민주당에서 제명이 된 뒤에 무소속으로 출마를 감행한 김관영 후보 간의 사실상 진보 진영 집안 싸움이 더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김관영 후보가 상당한 격차로 이원택 후보를 앞선다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이 지역 언론인 전라일보 의뢰로 이 조원 CNI가 지난 25일과 26일 전북 거주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이원택 민주당 후보가 35.3%, 김관영 무소속 후보가 51.9%로 김 후보가 이 후보를 오차범위 밖인 16.6%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민주당으로선 이 난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인데요. 민주당에선 현역 지사인 이 김관영 후보의 현역 프리미엄이 일부 작용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볼 때 착시도 상당하다 이렇게 평가절하했습니다. 반면 김 후보는요. 최근 여론의 흐름이 민심이다라고 답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소속 후보와 민주당 후보가 초박빙 접전을 벌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민심에 큰 변화가 있는 것이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요. 정청래 지도부의 공천 운영 과정에 대한 전북 도민들의 문제 제기가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김관영의 당선은 정청래의 사퇴를 불러일으킬 거다. 같은 시간대에 나왔던 조사들의 편차가 너무 크다라는 점을 우리는 좀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전북에 대해서는 지금 크게 어떤 그 착시가 있냐면 아무래도 의원 숫자가 좀 적어지니까 공백 같은 것들도 있고 이런 게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경우에요. 역시 최대 격전지 부산 북갑이 꼽히고 있죠. 이곳에서 범보수 무소속 후보인 이 앞서 또 국민의힘에서 제명됐던 한동훈 후보의 선전이 최대 관심사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동아일보가 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부산 북갑 거주 유권자 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하정우 민주당 후보는 33.8%,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는 17.9%, 한동훈 무소속 후보는 40.2%를 기록했습니다. 하 후보와 한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고 박 후보가 그 뒤를 쫓는 2강 1중 구도가 거듭 확인이 되면서 이 흐름이 선거 막판까지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는 건데요. 민주당 하정우 후보 측은 당장 최근 여론조사 결과들을 신뢰하기 어렵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잠시 뒤에 좀 더 자세히 짚어드리겠지만 한동훈 후보와의 단일화 여부가 막판까지 변수로 꼽히고 있는 박민식 후보, 현장 민심과 다른 여론조사 결과일 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반응에 한 후보는 한심하다 이렇게 일갈을 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출처불명의 또 뭐 이런 많은 여론조사가 행해지면서 받는 사람만 받는 경우가 아주 많고 또 어떤 경우는 그 여론조사를 기다리는 대기조가 있어요. 이게 도가 지나치면은 북구 민심을 왜곡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거대 양당이 무소속 후보의 지지자들한테 지지자들이 너무 많아서 힘들어요. 이렇게 징징대는 거 좀 우습지 않습니까? 여론조사에서 이 무소속 후보인 제가 민심의 뒷바람을 받고 역전하고 앞장서서 나가는 것을 두고 갑자기 여론조사가 부정이다 얘기한다? 저는 좀 한심하다 생각해요. 오늘부터 선거법상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게 이른바 이제 블랙아웃이다 이렇게 저희가 부르는데요. 이제 물론 어제까지 실시한 그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조사 기간을 밝히면 뭐 오늘부터도 공개는 할 수 있고 또 보도도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블랙아웃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이루어진 그 조사 결과들이 오늘 아침에 또 오늘 낮에 지금 일제히 공표가 됐는데요. 여기서 주목이 되는 게 이제 서울시장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조사 기간, 대상, 숫자도 흡사하고요. 심지어 조사 방식까지 무선 전화 면접 이것으로 동일한데도 하나는 두 사람이 동률, 하나는 민주당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를 두 자릿수 격차로 앞서는 그런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 논쟁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렇죠. 뭐 여론조사 ALS가 더 정확하냐, 면접이 더 정확하냐, 또는 같은 뭐 방식이더라도 문항을 어떻게 배열하느냐에 따라서 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런 걸 가지고 그 설문지 두 개를 이렇게 비교해 보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그 긍정평가, 부정평가에 대한 그 여론조사는 이제 긍정평가가 상당히 높은 편이잖아요. 네.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예외가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질문하고 나서 바로 후보 지지도를 물어보면 여당 후보가 유리하고 그렇지 않으면 또 뭐 야당 후보에 뭐 좀 응답을 많이 하는 사람도 생기고 뭐 이렇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가지고서 뭐 이게 절대적이다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대체적인 흐름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까지 그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가 굉장히 여러 개가 있었잖아요. 10개도 넘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오세훈 후보의 경우 과거에 워낙 많은 차이가 났다가 지금은 이제 그 일정한 정도 상승세인데 뭐 그게 뭐 골든 크로스가 이루어졌다 뭐 이런 그 지적이 나온 여론조사 결과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결과도 있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두 가지 결과를 지금 놓고서도 뭐가 절대적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여하튼 그 정원호 후보 같은 경우는 그래도 비교적 그 어떤 일정한 정도의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고 오세훈 후보는 약간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 뭐 충분하게 정원호 후보를 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정도가 가장 그래도 그 객관성에 근접한 평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장은주 변호사께는요, 이제 민주당 측 입장에서 좀 상당히 난감해할 수 있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북지사 선거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아까 저희가 현지 언론, 그러니까 지방 언론의 언론인 전라일보가 의뢰해서 조원 CNI가 조사한 결과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 민주당의 공천 후보인 이원택 후보는 35.3%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제명이 돼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감행한 김관영 후보, 지금 뭐 전북 현직 지사입니다. 뭐 어쨌든 직무는 정지가 된 상태지만 김관영 후보가 51.9%. 이게 이제 오차범위 밖까지 지금 벌어졌습니다. 물론 뭐 그렇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도 있기는 하지만 이 흐름이 민주당으로서는 좀 심상치 않게 받아들일 그럴 가능성이 커 보여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죠. 전북지사 선거의 경우에는 사실 민주당이 처음에 예상한 그런 밖의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아마도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뭐 현역 지사라는 프리미엄도 당연히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가장 큰 부분들은 전북지사 후보 공천 과정에서 민주당이 보여줬던 모습들이 좀 거칠다라고 평가를 받는다는 점, 이 부분도 하나의 또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김관영 후보를 사실 민주당에서 신속하게 제명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은 지도부로서도 굉장히 무거운 결정이었지만 신속하게 결정할 수밖에 없는 고육지책이었던 측면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CCTV 영상이 있었고 이 영상을 보신 국민들이 많은 상황이었고요. 만약에 당시에 신속하게 결단을 내리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야당으로부터 거센 공세를 받았을 것은 분명하고, 그렇다면 전국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다라는 판단을 지도부가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적인 그런 판단에 대해서 또 유권자들에게 더 설명을 구하고 낮은 자세로 다가간다라고 한다면 저는 선거 막판에는 민주당 후보로 또 새가 결집될 가능성도 여전히 높이 열려 있다라고 보입니다. 네, 제가 이제 김관영 후보 측 관계자가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김관영 후보 쪽의 입장을 갖다가 약간 좀 반론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지금 민주당 지도부의 입장을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김관영 후보 측에서는 계속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본인이 문제를 일으킨 것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다루는 당 지도부의 태도가 공정하지 못하다. 그리고 너무 정해진 절차를 갖다가 제대로 밟지 않고서 너무 속성으로 처리를 했다. 그러면서 이원택 후보, 공천을 받은 이원택 후보 측에도 금품선거나 이런 문제점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 지도부가 쉽게 면죄부를 줬고 이원택 후보는 바로 친정청래계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결국 정청래 대표가 부당하고 불공정하게 이 사안을 처리한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김관영 후보 측에서는 반박을 해오고 있다는 것도 반론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